3교리교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052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6월 1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5월 14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경우월 갑인일이 되겠고 일진은 갑인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분석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 또는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나느냐 요걸 가지고 사주를 분석하게 되는데 오늘 일간은 바로 갑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갑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습니다.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갑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가장 먼저 1순위의 천간이 되겠고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갑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오행이 됩니다. 천간,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중에서 두 개씩 짝이 지어지죠. 갑을은 목이 되는 것이고 병정은 화가 되는 것이고 무기는 토가 되는 것이고 경신은 금이 되는 것이고 임계는 수가 되는데 갑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기운을 목이라고 하는 오행을 가지고 태어난 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목이라고 하는 건 눈으로 보게 되면 물상으로 보게 되면 나무라고 이렇게 보죠. 산에 가면은 여러 가지 풀도 있고 큰 나무도 있는데 갑목 같은 경우에는 나무라고 하는 물상으로 볼 수가 있겠고 또 기운으로 보게 되면 따뜻한 온기를 말합니다. 온기라고 하는 것은 집 안 온도가 적정한 온도가 돼야지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이불을 덮고 있을 때 또는 추울 때 목화 솜 같은 거 이렇게 덮고 있으면 따뜻하죠. 그러한 온기를 말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이제 화의 기운은 너무 뜨거운 열기를 말하는 것이고 금의 기운은 또 경금신금을 때 설명하겠지만 금이라고 하는 것은 서늘한 숙살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천하를 땡땡땡땡 얼게 만드는 그러한 혹한의 땡기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갑목과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로 봤을 때 목의 계절은 바로 봄이 되죠. 그래서 지지로 봤을 때는 인묘진 동방이라고 해서 인월, 묘월, 진월이 바로 봄에 해당이 되죠. 인월, 묘월, 진월 때도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방향은 동방이었으니까 동쪽이 될 것이고 또 목이라고 하는 것이 주관하는 색깔은 파란색, 바로 청색이 되겠습니다. 청색.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오상은 인의 예지 신을 말하죠. 인의 예지 신을 말하는데 목이 주관하는 것, 오늘 갑목도 마찬가지고 내일 을목도 마찬가지인데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질 인자, 어진 마음을 주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을 주관하죠. 그래서 갑목 일간이라든가 을목 일간들은 바로 좀 측은지심, 남을 좀 이롭게 하고 남을 갖다가 이렇게 보듬어 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목의 일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된다. 하지만 사람이 항상 인자한 것도 좋지 못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인자하기만 하게 되면은 오히려 사람의 신뢰라든가 신의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이 토를 극하게 되면 토일 때 설명하겠지만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죠. 사람이 너무 인자해. 이 사람한테 다 인자하고 저 사람도 다 인자하고 모든 사람들 내가 다 포용해. 좋은 사람도 포용하고 나쁜 사람도 포용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나쁜 사람은 응당히 어떤 죄를 주거나 이래야 되는데 열심히 일한 사람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고 이상한 나쁜 짓을 한 사람하고 똑같이 대한다라고 하면은 사람들 사이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신망 같은 것은 많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 일간인 사람들이 인자하고 측은지심을 갖는 것 좋지만은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것들도 적절하게 분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목이라고 하는 것 오행으로 목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본다라고 하면 이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다라고 볼 수 있죠. 양의 기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음은 좀 동적이고 좀 거칠고 좀 무겁고 밝은 그런 개념이라고 하면 음은 양에 비해서 작고 왜소하고 좀 그러한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양목이다라고 하면 반드시 음은 있습니다.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같이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이 없는 음이 없고요. 음이 없는 양이 없습니다. 항상 같이 있게 되죠. 남자 없는 여자 없고요. 여자 없는 남자 없다.
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갑목이 양목이라고 하면 내일 공부하게 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음목이 되겠습니다.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 되죠.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양목은 큰 나무입니다. 큰 전나무라든가 참나무라든가 이러한 그런 큰 나무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큰 나무,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땐 대림목이라고 해요. 산에 가게 되면 작은 풀도 있고 야생화 같은 것도 있지만 오동나무라든가 전나무, 참나무 같은 이러한 큰 나무가 있죠. 이런 나무들이 바로 이 갑목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나무이고, 이러한 갑목은 큰 나무, 즉 다 자란 성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다 자란 그런 나무를 말하죠. 그래서 갑목의 특성은 단단하고 곱고 향천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크게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갑목은 성목이 되면 뭘로 쓴다? 제목으로서, 동량지 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고, 갑목의 쓰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큰 나무를 베어다가 제목으로서 큰 배를 만들다거나 또는 큰 궁궐, 큰 사찰 같은 거, 옛날에는 지금이야 이제 철골 구조를 많이 짓지만 옛날에는 큰 나무로서 거북선도 만들고 여러 가지 큰 건물은 이런 아름드리 큰 나무를 갖다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제목으로서 용도가 있게 되는데, 그 갑목이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 나무를 베어내야 되죠. 반드시 경금이라고 하는 톱이라든가 도끼라든가, 요즘 같으면 이제 전기톱 같은 걸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있어야지만 갑목을 갖다가 작벌할 수 있고요. 정화가 있다라고 하면 정화가 경금을 단련해야지. 예를 들어서 톱이라든가 도끼 같은 것이 날카로워야 되는데 날카롭지 않고 무디다라고 하면 그걸로 큰 나무를 갖다 재련하기가 깔끔하게 재련할 수가 없죠. 우리 집 목공소라든가 이런 데 목재소 같은 데 가게 되면 목수들이 항상 중시 여기는 게 있죠. 연장. 그래서 톱이라든가 대패라든가 큰 도끼 같은 거, 요즘은 전기톱 같은 거, 나를 항상 깔끔하게 시퍼렇게 날카롭게 만들어 놓죠. 그게 바로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해야지만 경금이 갑목을 깔끔하게 이렇게 단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과 정화로서 용신을 취용하는 것이 일반적임에 반해서 을목이라고 하는 음목이라고 하는 것은 갑목이 대림목이다라고 봤을 때 을목은 어떤 목? 양류목이라고 해서 능수, 버들 같은 것 또는 화초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죠. 꽃을 피우는 화초입니다. 그래서 을목 같은 것을 배워다가 우리가 집을 짓거나 궁궐을 짓는 석가래라든가 대들보 같은 걸로 쓸 수가 없죠. 즉 을목은 동량지목으로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을목은 항상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명령어로 목화통명에 이롭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병화라든가 또는 정화 같은 것을 보게 되면 바로 이 목화통명이 돼서 을목이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화만 있고 물이 없는 을목 화초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화인 병화와 음수인 개수로서 배합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용신 배원법이다. 물론 병화 없을 때 정을 쓸 수 있고요. 을목이 계속 없을 때는 임수 쓸 수 있겠지만은 병화 개수가 가장 좋은 을목의 용신인 것이고, 갑목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금과 정화를 취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용신 비취용법이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일간 갑목의 특성을 안 연후에 원령과 대비해서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이냐, 이거를 보면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원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합니다.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고, 이 월지가 중요한 것은 계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추동을 말합니다. 춘하추동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하는데, 이 춘하추동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뭐다?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봅니다. 즉 금이 왕하냐, 수가 왕하냐, 토가 왕하냐, 목이 왕하냐, 화가 왕하냐, 특히나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 이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 이거를 보는 겁니다.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이 사주가 굉장히 추운 것이고요.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이 사주가 굉장히 더운 것이죠. 그래서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가 이루어져야지만 좋은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태어난 월령 지금은 이제 5월이 되겠습니다. 5월 절기로 보면은 망종과 하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망종이 되어야지만 월이 4월에서 5월로 이렇게 변환이 되는 것이고요. 하지라고 하는 것은 1년 12달 중에서 가장 낮이 길고 밤이 짧은 시점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지가 되게 되면은 양은 극에 달하고 이때 일음이 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점,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계절을 보게 되면 여름이 되겠습니다. 4, 5, 미, 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여름이 되죠. 4월은 초하라고 하고요. 지금 5월은 중하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미월은 늦여름이라고 해서 모하로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4월, 5월,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되면서 여름이죠. 매우 뜨겁고 건조하다라고 해서 조열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쓰게 되죠. 염상절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염천지절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게 됩니다. 그래서 4월, 5월, 미월은 매우 뜨겁다. 한열의 개념에서 볼 때는 매우 열한 그러한 계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후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조후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어떤 뜨거운 것 또는 차가운 것을 적절하게 조절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나 4월, 5월, 미월은 뜨거운 여름이기 때문에 수가 반드시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반대로 해월, 자월, 축월은 겨울이기 때문에 그때는 화가 있어서 차가운 열기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월이라고 하는 것은 4월과 마찬가지로 화가 왕하면서 화토 동궁하죠. 화토 동궁하기 때문에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토도 같이 왕한 그런 시절이 되겠고, 화가 왕하면 어떻게 되죠? 금을 극하게 되죠. 화극금. 그래서 4월, 5월 같은 경우는 화가 굉장히 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금은 약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4월은 화가 임관지가 된다고 했고, 지금 5월은 화가 제왕지가 됩니다. 근데 반대로 수라고 하는 것은 4월에 절지가 되는 것이고 5월에는 절퇴지가 됩니다. 그래서 수도 5월엔 굉장히 약하게 되죠. 그래서 조우를 할 때는 반드시 수를 필요로 하는데 수만 딸랑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금이 있어서 수를 보좌해주는 그러한 틀로 가야지만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5월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5월에 일간 간목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으로서 대립목과 같다고 하죠. 대립목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개념의 목이 아니라 굉장히 큰 개념의 나무, 즉 소나무, 전나무, 이러한 큰 나무가 되겠고요. 이런 간목이 성목이 되면, 성목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자라서 아주 큰 나무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작벌에서 동량의 제목으로서 쓰면 간목으로서의 용도가 크게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반대로 성목이 아니라 간목이 또 을목과 같이 생목, 자라나는 나무가 될 수도 있죠. 이러한 경우에는 경금을 우선해서 쓰기보다는 병화와 계수로서 간목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목이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자, 5월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화가 가장 왕한 시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가 제왕지가 되겠죠. 목이 수가 없는데 화가 왕하면 목분비해가 되거나 또는 화다 목분돼서 나무가 재가 돼서 날아간다라고 하죠. 그래서 5월 같은 경우는 화가 너무 왕하고 또 기후 자체가 매우 조열하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또 5월에 간목이 태어나게 되면 화는 제왕지로서 매우 왕하지만은 목은 여기가 사지가 되기 때문에 매우 약하다. 사람으로 치면은 한 60대, 70대 정도 해서 매우 기력이 쇠해져 있는 그러한 시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뜨거운 5월의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는 것도 필요하죠. 조후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약한 간목을 갖다가 생해줄 수 있는 것도 필요하죠.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되겠죠. 수가 있어서 간목을 생해주고 5월에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조절해줘야 된다. 임수와 계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임수는 간목 입장에서 편인이 되는 것이고 계수는
간목 입장에서 정인이 되는 것인데, 이거 뭐 정편이를 나눠서 어떤 게 좋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임수라고 하는 것 제가 설명했죠. 임수는 어떤 수 큰 물이긴 하지만 얘네는 강호수와 같고, 그 다음에 개수는 우로수와 같다고 했습니다. 강호수는 내가 물을 길러다가 쓰는 것이고, 우로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월에 간목이 태어나게 되면 개수를 얻어서 간목을 생해주고, 그 다음에 이 개수를 얻으면 또 한 가지 5월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단 4월의 수, 5월의 수 모두 수가 약하기 때문에 딸랑 개수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이 있어서 저 개수를 도와주어야지만 5월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뭐다?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5월의 간목은 개수 경금 또는 뭐 개수 신금 또는 임수 경금, 임수 신금 이렇게 쓸 수는 있지만은 개수를 쓰는 것이 임수 쓰는 것보다는 좀 더 우월하고요. 그다음에 뭐 5월은 너무 뜨겁기 때문에 신금 수를 생하기보다는 경금을 얻는 것이 오히려 더욱더 수를 원활하게 생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간목 일간이 되겠고요. 간목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5월이 되겠습니다. 일간의 특성, 월령의 특성. 다음 살펴볼 것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데,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틀을 보는 것이고요.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8글자 중에서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중화, 그다음 이 중화라고 하는 것은 왕쇠와 한열의 중화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왕쇠 한열을 중화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격국과 용신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역시나 일간과 월령의 특성을 알아야지만 격국과 용신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일간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이 될 것이고요. 월지는 오화는 몸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 채양용음 음화가 됩니다. 그래서 간목이 오화를 보게 되면 양목이 음화를 본 거죠. 양대음의 관계.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죠? 목생화의 역할을 하는 것이니, 간목이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 간목이 화를 생한다라고 해서 내가 생하죠. 아생자. 내가 생하는 것 식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아생자. 참고로 아생자는 내가 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생하자는 인성이라고 하는데, 이 생하자 인성은 나를 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생하자 인성과 아생자 식상은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죠. 육친으로 봐도 인성은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생모, 어머니 같은 개념으로 보지만, 식상은 어떻게 보면 자식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여자의 경우는 자식을 식상으로 본다라고 하는 개념도 여러분들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자, 다음으로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식신과 상관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음대 음의 관계 또는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이건 식신이라고 하고요.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처럼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양대 음의 관계가 되거나 또는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얘는 상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간목이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어떤 격, 상관, 격이 되는 것인데, 요거는 5월 같은 경우는 화왕절이고요. 그 다음에 5월의 간목은 여기가 사지가 되는 것이니, 일간은 약하고 상관이 왕하다고 해서 진자를 붙어서 진상관 격이라고 하는데, 일간이 목이고 상관이 화가 되니 목화 진 상관격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진상관격. 그리고 일간이 약한 상태에서 식상이 왕하게 되면 설기태과라고도 하고요. 설기과다라고도 표현하게 됩니다. 일간이 매우 약하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장간을 살짝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화라고 한 것 안에는 병화, 그 다음에 기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본기로 정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양용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화는 양이지만 그 안에 본기가 정화라고 하는 음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으로 쓴다라고 하는 건 명리학에서만 그렇게 쓰는 것이고요. 다른 학술을 해서는 그냥 그대로 쓰면 됩니다. 오화는 양이 됩니다. 근데 명리에서만큼은 육친을 논할 때 사화는 채음용양이라고 하는 것이고, 오화는 채양용음이라고 해서 이렇게 쓴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오중에 있는 기토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정제격으로도 볼 수가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상관격이 됐던 정제격이 됐던 뭐다 일간이 약하면 상관재성을 다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5월에 간목이 태어나면 목과 진상관격에 설기태가 또는 설기과다하다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인성이라든가 비견겁제로서 일간을 도와주거나 도와줘야 되죠. 그 다음에 5월은 너무 뜨거운 염상절이기 때문에 화가 너무 왕하면 목은 목화왕 목분이 된다라고 하죠. 나무가 불에 타서 없어진다. 목분 비회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조절시켜 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일간도 도울 수 있고 화를 갖다가 억제도 시켜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수죠. 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죠? 목을 생하는 역할을 한다. 수생 목의 역할.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화를 극하는 역할도 하죠. 그래서 5월에 간목이 태어나게 되면 수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 개수를 얻게 되면 또는 임수를 얻게 되면 이 수라고 하는 것은 수생목, 목을 생해주면서 수국과 5월의 뜨거운 열기도 조절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니 하나의 신을 얻음으로써 일신 이익의 이로움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거양득 도랑치고 가지 잡고 님도 보고 뽕도 따는 그러한 것이 바로 5월의 간목이 인성을 얻는 것이고 이렇게 상관격이 인성을 얻게 되면 이걸 갖다 뭐라 하냐면 상관패인 또는 상관패인격이라고도 씁니다. 상관패인 격이라고 해서 그거는 인성을 용신으로 취용한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5월의 개수를 용신으로 쓰지만은 5월의 수는 너무 약하죠. 화가 너무 왕하죠. 화왕 수갈이라고 하죠. 화가 너무 왕하면 수가 금방 증발돼서 날아가 버리게 되니 이 수의 근원, 수의 뿌리를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해서 관성인 금을 얻어서 개수를 금생수에서 수를 이렇게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개수가 없는 상태에서 금을 얻게 되면 이거는 극설규집이 되고 이 금은 목을 극하게 되고 화는 목의 기운을 뺏어가니 극설규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5월에 간목이 경금 또는 신금을 쓸 때는 반드시 인성 있는 상태라야지만 중화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수는 목을 생하고 화를 억제시켜주고 화를 억제시켜주니까 화가 금을 극하지 못하고 금이 다시 수를 생하고 다시 목을 생할 수 있는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5월의 간목 또한 개수가 절대의 존신이 되는 것이고 이 개수를 생해주는 금은 특히나 이제 신금보다 경금이 더 좋겠죠. 금은 용신인 수를 생해주는 희신, 길신이 된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자 월간에 뭐가 있습니까?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가 없는 상태에서 경금은 목을 극하고 오는 목의 귀를 설하기 때문에 좋게 보기가 어렵죠. 자 수가 없는 상태에서 간목이 있다 그러면 화가 너무 왕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목분비에 역시나 나무가 고사 말라 죽을 수 있겠다라는 죽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것이고 일지에서도 인목을 봐서 목이 왕할 것 같지만은 5월에 인목이 있으면 역시나 원래는 인오술 화국이 되죠. 인오술 삼합이라고 해서 화국을 짜게 되면 역시나 화왕 목분이 되는 어려운 환경이 되면 이런 화학 목분만 되는 게 아니라 경금도 녹아버리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다. 근데 다행스럽게 그래도 일단 진토 에서 진토를 이렇게 얻었습니다. 이 진토를 얻게 되면 뭐가 좋으냐면 일단은 사주 자체가 매우 건조하지만 이거는 예를 들면 강가 같은데 여름에 비가 오지 않으면은 강이 마르지만은 그래도 이 수심이 깊은 쪽에는 아직은 물기가 자작자작 남아 있어서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나무가 살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풍족한 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목 자체가 연명할 수 있을 정도는 된다. 진중에 있는 개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만약에 이것이 진토가 아니라 만약에 술토였다라고 하면 이거는 다 큰일 난 사주입니다. 만약에 갑술년에 이렇게 태어났다고 하면 인호술 화국 나무는 불에 타서 날아가 버렸죠. 경금은 날아가 버리고 만약에 아이가 이럴 때 태어나게 되면 아토피 피부염, 폐, 그 다음에 결핵 또는 백혈병 이런 거 이 금이 완전히 녹아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죠. 단 진토를 얻었기 때문에 그래도 술토를 본 것보다는 훨씬 낫겠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수기가 좀 부족하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생시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니 이거는 이제 생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의 간목, 목화 진상관격에 한여름에 비가 오지 않은 여름의 간목은 목분 비회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견 겁재로서 돕는 것보다는 인성인 수로서 도와서 간목의 뿌리를 배양을 하고 5월의 뜨거운 열기를 조절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수기가 매우 부족하죠. 진중에 있는 개수밖에 쓸 게 없습니다. 이걸 갖다 뭐 화치승 용이라고 해서 화가 왕하면 용을 타라라고 해서 이제 이 용이라고 하는 것이 진토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겁나게 좋은 사주냐 그렇진 않고요. 진중 개수만 갖고 있다라고 하면 수가 매우 부족한 그런 사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시에서 수를 좀 보충해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제일 먼저 갑자시를 보도록 하죠. 갑자시가 되게 되면 다시 간목이 있죠. 이거 인목도 있고요. 간목이 천간에 3개나 있습니다. 목이 굉장히 세력을 크게 얻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토까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목이 왕하니까 수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5월이기 때문에 목이 아무리 왕하다 하더라도 수가 없으면 목은 다 말라서 말라 죽죠. 그래서 수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갑자시도 수를 얻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을해시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이제 인해합목이 되죠. 일지의 인관, 시지의 해수가 인해합목이 돼서 목이 세력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해수가 완전히 쪼그라들어서 완전 100% 나무가 됐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해중의 임수가 만약에 인해합목이 되지 않았을 땐 100% 예를 들어서 공력이 있었다라고 하면 인해합목이 되면 한 30%의 공력이 있습니다. 그래도 진토에 진중 개수가 있고 해중에 있는 조금은 약해져 있는 임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수가 모자라서 문제가 된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남자 같은 경우에는 신미대운만 넘어가게 되면 바로 금수운이기 때문에 오히려 원국 자체의 수가 너무 많은 것도 오히려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적절하게 갑자시, 을해시 이렇게 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나빠 보이지 않고요. 만약에 병인시라든가 정묘시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거는 그야말로 5월에 병화 투출되어 있죠. 인호 화국했죠. 목 굉장히 왕하죠. 경금 있어봤자 이렇게 화국이 이 병화가 이 경금을 가만 놔두겠습니까? 저번에 뭐 유튜브 봤더니 호랑이가 자고 있는데 그 앞에 들개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들개가 호랑이 보고 짖어봤자 게임도 안 되죠. 이게 바로 뭐예요? 5월에 화가 가장 왕할 때 인호 화국하고 병화 투출하면 이 병화의 기세가 장난 아니거든요. 거기에 경금이 깝죽거린다? 큰일 납니다, 이거.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물론 국세 자체가 수기가 너무 부족하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남자 같은 경우는 신미대운만 넘어가면, 그래도 금수니까 한번 버텨볼 만한데, 여명 같으면은 절대 선택할 수 있는 생시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남자로 태어났을 때 이렇게 임신대운 때는 이렇게 인신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성, 그 다음에 갑술대운 때는 진술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한번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묘시 마찬가지, 무진시 같은 경우에는 수가 용신인데 토가 있다. 토는 수를 극하게 되죠. 수기가 좀 매우 부족해질 수 있죠. 진중 개수를 하나 더 얻었다 하더라도 역시나 수가 필요할 때 무토라고 하는 것은 결코 좋게 볼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것. 문제가 되겠고요. 경오시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경금 천간에 투출을 한다 하더라도 5월에 인호 화국 하면은 뭐예요? 경금 위에는 꽃이 밑에다 군불 뗀 거하고 똑같습니다. 경금이 뜨거운 불에서 자글자글 그러고 있다는 얘기죠. 진토 가지고 간목도 살아야 되고요. 경금도 살려줘야 되는 그런 좀 구조가 되는 것이죠. 이것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금수운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남자는 한번 버텨볼 만하다. 그죠? 어떻게 된다? 16부터 그래도 금수니까. 근데 여명은 그렇지 못합니다. 여명은 40대 중반까지 목화운으로 봐야죠. 이렇게 되면은 그럼 수기가 좀 부족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임신시 같은 경우는 절대 어떻다 선택해서는 안 된다. 이건 인신충이 돼 버리기 때문에 5월에 원래 간목이 약하다고 했지만 인목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도 세력을 얻었죠. 수만 어느 정도 배합이 되면 좋을 것 같지만은 임신시 이 임수에 꽂혀서 인신충이 되는 것을 보지 못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차라리 임신시가 될 바에는 개유시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여명 같은 경우에는 개요시 나쁘지 않고요. 남자 같은 경우에 또 뭐 개요시가 나쁘진 않지만 이제 초년 이렇게부터는 금수이라고 하는 점도 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갑술시는 뭐 역시나 병인시, 정묘시, 기사시 등등과 같이 사주가 너무 건조해지는 문제가 있겠고, 또 갑술시 같은 경우 이것도 봐야 되겠죠. 인오술 화국을 완벽하게 구현하게 됩니다. 이거 진술충은 되지 않습니다. 진중께서 이것도 하나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명은 어차피 여기까지가 축토도 축토도 습토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까지가 수기가 부족한 대운으로 봤을 때 여명 같은 경우에는 뭐 병인정묘, 무진기사, 경호심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조금 나쁘다, 그죠? 수기가 매우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명 같은 경우는 개유시 정도, 뭐 의뢰시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갑자시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명 같은 경우 개유시 좀가 좀 더 나아 보이고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신미대운만 넘길 수 있다라고 하면 뭐 정묘시, 병인시도 한번 생각해 보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신충, 진술충 요 대운대를 어떻게 넘기냐, 이것도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안전빵 수를 갖고 있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게 돼요. 왜냐하면 택이라는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냥 이 앞에 놓고 이걸 가지고 어느 시가 되면 어느 대운대 좋고 나쁘고 이걸 우리는 그냥 이론적으로 보고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은 그거를 몸소 겪으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힘들겠다가 그 당사자한테는 엄청난 삶의 고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될 수 있으면 조금은 울로 전체를 놓고 좀 평탄하게 굴러갈 수 있는, 평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주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걸 가지고 뭐 신살이 어떻고 공망이 어떻고 이렇게 따져서 택이라면 큰일 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고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